자,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가 있는데 분모 유리식으로 된 게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언급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분모에 절대값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분모에 2차식이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K 값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K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K는 비례상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게. Y는 절대값 X분의 K. Y는 X제곱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할 건데, 그림을 한쪽으로 그려볼게. 좀 생소하게 그래프인데 일단은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일단 우리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네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단계는 절대값을 뺀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1, 3, 4 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절대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Y는 F에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진 경우야. 그러면 이거 그리는 방법은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 그래서 1,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 쪽만 남기고 얘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일단 먼저 해야 돼. 자, 그래서 비례상수가 만약에 여기가 1이 올 수도 있지만 2가 올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통틀어서 비례상수가 양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게. 그리고 만약에 비례상수가 음수면 마이너스면 얘가 이쪽으로 딱 돼. 그래서 비례상수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를 하나 필기를 해둘게. 자, 그럴 때 분모의 절대값 x가 있든 분모의 x제곱이 있든 그래프 모양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둘게. 그리고 한 가지 표현할 거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값 0이 정근선이라는 거, 요거 하나 필기를 해두자. 오늘 테스트 볼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그려놓으시고 지우개를 가지고 올게. 좀 갖다 놓고. 다 그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분모가 x만 있는 게 아니고 x에 관한 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절대값 x-3분의 k 또는 x-3의 제곱분의 k, 그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때는 y축을 그리지 말고, 자, 여기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이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하듯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3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 3에다가 이렇게 긋고, k값이 만약에 비례상수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은 똑같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값이 만약에 음수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요거 하나만 더 필기해두고 출발할게. 그러면 오늘 테스트 볼 때 첫 페이지에서 조금 까다로웠던 것들이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진도를 뭐 나가보도록 하지 뭐. 자, 테스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테스트북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너희가 봤던 거는 W 좀 쉬운 거, S 상이 조금 섞여 있는 거, 우리가 절대로 보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C 단계 테스트까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했던 게 W1, W2, S1 이렇게 세 개를 봤단 말이야. 근데 세 개를 하니까 진도하고 너무 테스트가 많이 차이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테스트하고 좀 차이가 적게 하기 위해서 W 단계가 문자가 A로 바뀌었다, S 단계가 B 단계로 바뀌었고, C는 똑같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우리는 A1, A2를 가지고 요 두 개만 테스트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두 개가 있어. 함수의 극한 A1, A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A1, A2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가 진도를 따라왔다. 근데 그 다음 소단원이 우리가 진도가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프린트로 B1을 보든 B2를 보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미분을 하고 있어. 진도가 딱 따라왔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30문제 통틀어서 전체를 복습하기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프린트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스프링에다가 이렇게 끼워 줄 테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겠죠? 테스트 전부 다 기출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테스트를 보게 될 거니까 책을 찾아보든 뭘 하든 상관없어. 일단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다 풀고 다 고쳐졌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숙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점수는 항상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9시 한 40분 나한테 톡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 40분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완료해서 채점하고 고치고 나한테 테스트 결과를 보내야 된다. 자, 유형 7, 8 갈게. 7 별표, 8 별표. 뭐 3등급, 2등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1등급이 되려면 유형 7, 8의 내용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방법을 설명을 해 줄 거고, 어떤 문제는 기본 정석으로 밖에 풀 수 없고, 근데 어떤 문제들은 되게 빠른 편법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유형 7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치환을 하라고 했는데 치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식들. 그래서 만약에 괄호 안에 x라는 거밖에 없다? 그럼 fx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면 돼.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딱 끊었더니 우극한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1이네. 그러면 얘는 1이다 라고 이렇게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f 괄호 안에 x가 아닌 1차 함수가 있을 수 있고 2차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유리함수까지 있을 수 있고 무리함수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유형 7에서는 f 괄호 안에 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형 8을 너희가 책을 보면 알겠죠? 유형 8에서는 리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f의 fx 또는 f의 gx, 그 다음에 또는 g의 fx, g의 fx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형 7에서는 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f가 나와 있다? 승아야, 요런 식이 나오면 얘를 먼저 해야 되니 f를 먼저 해야 되니 g를 먼저 해야 되니? g를 먼저 하는 거죠. 항상 괄호 안쪽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가지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자, 두 개 공통으로 똑같이 하는 방법이다. 식이 나와 있으면 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f라는 것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얘 말고 요걸로 할게. 똑같이 하게. 얘가 나와 있으면 g라는 함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f를 할 것이고,
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그 식이 뭐니를 봤더니 x-1이라는 식이래. 그럼 요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볼게. 그럼 여기다가 x-1이라는 식을 먼저 거쳐야 돼. 그러면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x값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1에 대해서 가는 거야. 그럼 일단 1에 대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0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f는 0에 대해서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잘 봐야 돼. 여기가 뭐냐면 1 플러스야. 1 플러스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1 플러스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면 1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근접하면은 요렇게 된다라고 돼. 그러면 0에 근접하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근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x값이 1 플러스가 된 것이 이 식을 거쳐서 왔을 때는 x값이 0에 근접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0보다 큰 쪽에서 근접을 한다? 그러면 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극한값.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근접을 한다?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근접한다? 그러면 여기는 0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봅시다. 0 플러스에 fx를 가는 거니까 0 플러스는 뭐가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의 값은 0.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필기를 하시고 얘를 풀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요걸 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푼다. 괄호 안에 식이 있든 합성함수가 있든 일단 먼저 거쳐서 갈 건데 그 변화를 생각을 해 주란 뜻이야. 요걸 적고 나서 7, 8번에 관련된 거 개념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줄게. 다 됐죠? 지울게.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x값이 a 플러스일 수도 있고 x값이 a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할게. 그런데 어떤 높이인 b라는 높이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그런데 오른쪽에서 근접하든 왼쪽에서 근접하든 b에 근접하긴 할 건데 만약에 b보다 큰 쪽에서 만약에 근접하는 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 f에 대해서 뭐를 씌워줘야 되냐면 리미트 x값이 b 플러스 fx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b에 근접하긴 할 건데 b보다 작은 값에서 만약에 이렇게 근접을 한대. 그러면 여기는 뭘 씌워줘야 되냐면 두 번째 있는 함수식에다가 b-fx를 이렇게 씌워줘야 돼. 그래서 좌극한, 작은 값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이거야. 위에서 근접하지도 않고 아래에서 근접하지도 않고 우리가 매번 한 번씩 봐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쭉 상수함수처럼 b가 온다. 만약에 쭉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b가 만약에 근접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에 대한 함수값으로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요 세 개 개념을 위쪽에다가 필기해 두고 갈게.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시켜 주도록 할게. 준영이 빼고 다 왔네. 어제 책 받아가면서 고준영이 선생님 이제 저
월화수목금 다 올게요. 수학에만 올인을 할게요. 하더니 토요일은, 월화수목금만 얘기했으니까 토요일은 안 오겠다. 준영이도 아깝다, 진짜. 이 설명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 유형 8에 있는 합성함수는 이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고, 유형 7에 있는 f 괄호식 돼 있는 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딴반에서도 저번에는 유형 6개를 나갔는데 요 7, 8번 유형을 하다 보니까 7, 8, 9, 10 유형을 4개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유형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진도를 빨리 뺄 수는 없어. 너무 중요한 유형이야, 7, 8번 유형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 식 중에서도 7번 유형에서는 요 식 중에서도 좀 그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차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1차식일 때 그러면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1에 대해서 가겠대. 근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1 플러스다. 이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리미트를 적어 놓으시고 x 값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 fx를 적는 것은 얘가 이렇게 바뀔 거라를 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는 숫자가 뭐가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일단 여기에 1이라는 숫자를 여기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되니? 아까처럼 0이 돼 버리죠. 그럼 여기에 0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딴반에 설명한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 1보다 약간 큰 거네? 그러면 1.1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1을 집어넣으니까 계산하면 뭐가 돼? 0.1이 되죠? 0.1은 0보다 큰 거니 작은 거니? 커요. 크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딴반에도. 이게 숫자 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야. 근데 더 쉬운 방법은, 자, 그냥 다른 방법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안에 1차식에 집어넣어. 그 값을 여기로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여기에 있는 극한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1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여기가 좌극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우극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그대로,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반대로, 요것만 딱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하시오.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요거네. 그래서 일단 판단한 A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됐죠? 됐죠?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가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에 f에 x 플러스 3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 값이 이렇게 화살표가 되고 f에 x 해놓겠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직접 집어넣었더니 어떤 숫자가 되니? 라고 했더니 1이 되겠네? 그런데 x의 개수가 뭐니? 양수죠? 그러면 요 플러스 부호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1 플러스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를 찾았더니 쭉 이렇게 오네. 높이가 계속 1이네. 그래서 요거는 1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편하겠다는 뜻입니다. 식 중에서 1차식일 때만이다. 1차식일 때만. 다른 식일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요 앞쪽은 좀 들어야 될 수 있어? 어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1시간 일찍 왔다.
자, 근데 오늘 테스트에 나오는 약간 번외편을 해볼게. 자, 유리식이 나오고 어떤 상수에 근접하는 게 아니고 얘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는 접근을 못 하잖아. 자, 그러면 얘는 1차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을 먼저 가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차 식을 이렇게 해볼게.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f가 가겠죠. 자, 그러면 x 값이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x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프는 어디에 근접하니 했더니 쭉 이렇게 되면서 x축에 근접하죠. 그럼 0에 근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리미트 x 값이 0에 근접한다 하고 fx를 적을 건데 0보다 큰 값에서 0에 근접하기 때문에 0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유리함수 나오더라도 1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 요것도 필기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문제 가볼게. 그러면 이제 리미트하고 fx도 적지 말고 그냥 x 값이 어디로 가는지만 판단을 해보자. 실전은 객관식이니까. 자, 일단 요 식은 x 값이 0 집어넣었더니 1이 되네? 그러면 1.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네? 그럼 요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이렇게 돼서 1 플러스를 찾으라는 뜻이네? 1 플러스를 했더니 요거는 0. 그 다음에 여기도 x값을 화살표만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객관식을 풀 때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숫자 대입을 하지도 않고. 질문. 우극한. 우극한. 1이네. 이렇게 되겠죠. 또 질문. 없어? 다 이해돼서? 끄덕끄덕 해줘. 안 되면 이렇게 해줘. 그럼 내가 더 질문을 받을 테니까. 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이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8번 유형이 60번 문제입니다. 60번. 요렇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이 60번 문제로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요걸 적었고 할게. 자, 세 가지를 해볼게. 기억. 기억은 F를 거치고 G를 가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도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FG니까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를 나중에. 그리고 출발하는 게 얘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둘 다 조사해야 되고 얘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조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 요거 세 개 조사해야 되네. 자, 그래프만 가도록 할게. 잘 봐요. 자, 출발할게. 잘 봐요. 자, 일단 요거 두 개는 F가 가네. F 1 플러스 1 플러스 했더니 1에 근접하네. 그런데 1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니까 여기도 1 플러스. X 화살표도 이제 안 할 거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왼쪽에서 1에 근접하니까 마이너스 1에 근접하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근접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로 갈게. G로 갈 때 1 플러스. G에 대한 1 플러스가 뭐니? 했더니 마이너스 1. G에 대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을 했더니 뭐가 되니? 했더니 0. 이게 같지 않네?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중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중간이 다르더라도 요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 갈게. 자, f에 0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에 근접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에서,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했더니 0에 근접하는데 0보다 큰 값에서, 그래서 0 플러스. 자, G 갈게.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 요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이죠. 0 플러스 했더니 요렇게 되면서 얘는 1이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고 있어? 세 번째 갈게. 디귿.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했더니, 아니구나. G구나, G.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했더니 0에 근접하네. 근데 0보다 아래쪽에서 근접하니까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했더니 이렇게 가네. 얘도 0에 근접하면서 0보다 작은 값에서 근접하네. 결과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니면 이거 중간이 똑같으면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필기합시다, 이거는. 이제 리미트도 조금 생략하시고 x 화살표도 좀 생략하시고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딱 적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천천히 적어. 급하게 적지 마. 오늘 유형 10을 넘어서면 너희가 진도 1등이야. 아, 딴반에도 아까 그 그래프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대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 반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네? 숫자 집어넣은 거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그림에 있는 화살표는 지울게. 필요가 없으니까. 토요일 아침이라서 힘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집중을 합시다. 쉬는 시간은 충분히 줄게. 쉴 때 푹 자고. 피곤하지? 졸려 보이는데 너. 말끔하게 씻고 왔다. 잘했어. 자, 딴반에는 61번 그 다음 레벨 3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너희는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대신 62번으로 가겠습니다. 너희들 능력으로 61번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62번으로 넘어왔다. 62번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합성함수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61번은 뭐냐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경우고 62번은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야 됩니다. 물론 기본은 그려서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빠른 방법은 또 따로 가르쳐 줄 거야.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 F를 거치고 G를 거칠 거야. 여기가 다행히도 1에 대한 우극한밖에 물어보지 않았네. 그럼 1에 대한 우극한을 물어봤대. 그러면 F 쪽에서 이 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1보다 큰 요 식만 필요한 거죠. 맞죠? 이건 이해됐지? 그러면 1을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는 1이 나온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쭉 이렇게 오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그래프를 완전히 그리지 않고 하는 방법. 얘가 1이야. 2차 함수의 축이 어디니? 2분의 1이지. 우리는 2차 함수는 축밖에 없다 그랬어? 어디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랬더니 1 플러스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필요 없니? 얘가 필요 없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필요 없죠?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0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약간의 중간 과정만 얘만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얘만 그래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건 그래프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필기해 놓으시고. 준영아, 이차함수 축 구하는 거 알지? 혹시 이차함수 축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이야, 잘 배웠네 다들.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해라. 중3 때 이차함수 축 구하는 거 하지 않았나? 그럼 10번 유형까지 하고 너희가 그 질문도 좀 받을 수는 있겠네. 실전 마무리 서술형 있는 부분에서도 요거와 관련된 거는 미리 풀어놓도록 합시다. 자, 조금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갈게. 수열에서 시그마일 때 요거 성립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상수는 바깥으로 뺀다. 리미트도 여기에 상수가 상수C래, 상수C. 그러면 요렇게 바깥으로 빼서 요렇게 하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분배가 되니 안 되니? 상관없죠? 그래서 플러스 리미트 따로 분배되고 마이너스 따로 분배되고 여기까지는 시그마 성질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수의 극한 파트야.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을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적분을 갔을 때 우리 적분 배운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런 인테그랄 기호를 썼죠. 그래서 적분도 여기까지만 성립하고 요 밑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미트는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성립하고, 그래서 리미트는 이거 두 개가 추가로 더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시그마에 대한 성질, 우리는 배웠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 인테그랄 성질, 그 다음에 리미트 성질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리미트만 제일 많이 곱하기 나누기까지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놓으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 3번 이렇게 해서 보기 1번 이렇게 해서 리미트 x 값이 a일 때 cfx, 얘는 c의 리미트 x 값이 a일 때 fx 이렇게 되고 뭐 2번부터 해서 쭉 가서 5번까지 했을 때 얘는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맞는 거다? 이렇게 하면 땡. 자, 그 전제 조건 설명,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원래는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다 맞았어. 근데 애가 당연히 얘는 맞는 성질이니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시험 끝나자마자 나한테 문제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시그마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상수 바깥으로 뺀다, 이게 다 돼. 근데 리미트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요 조건이 있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성질들은 전부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이렇게 해서 리미트 x 값이 a로 갈 때 fx가 어떤 상수 l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지 않으면 이 공식들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얘가 수렴한다는 건데,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fg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밑에 있는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극한값이 성립한다,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저 밑에 있는 조건을 아무리 적어도 다 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했다. 너희 밑에 형우, 승환이, 진아 때도 강조했는데 틀렸다? 와가지고 왜 틀렸어 이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항상 한 명씩 나온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조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책에서는 수렴할 때, 수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값이 있는 거야. 그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수렴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것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무한대가 계속 커진다, 이런 걸 발산한다, 이런 말을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말을 자체를.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한자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64번 가볼게. 자, 여기는 fx가 4로 fx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정말 쉬운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냥 여기에 4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4 집어넣어서 12,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6, 그래서 18이 나오는 거고,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딕은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당연히 저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레벨 1이에요. 자, 보통 학생들이 푸는 방법은, 또는 빠른 편법으로 푸는 방법은, 두 개의 식이 있네요. 얘를 여기다가 취했더니 3이 되네. 그럼 얘가 여기 취했을 때 1이 되면 당연히 3이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니? 마이너스 9가 되네. 2를 여기다 취했더니 아까 전에 1이 된다면서요.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으면 답만 맞아서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술형으로 푸는 방법을 가볼게. 자, 일단 다른 문제는 아닌데, 이 식만큼은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질 때도 있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얘를 찢을 때 x 마이너스 5를 먼저 적고, x 플러스 1하고 fx를 이렇게 적어서 리미트가 여기에 취해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 전체에 취해지면은 3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3. 그래서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9라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야지만 서술형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까다롭다, 서술형이. 극한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그래서 좀 쉽지 않아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 66번과 67번은 동일한 형태의 문제이므로 66번을 가도록 할게. 자, 66번도 레벨 1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자, gx분의 fx, 아까 전처럼 하나는 식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g와 f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gx분의 f 리미트가 요 식을 만나면, 이 형태를 만나면 3이 되겠대. 그러면 우리는 저 식이 이 형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 아마 f 플러스 g, f 마이너스 g가 필요한 거냐가 아니고 g분의 f라는 식이 꼭 필요해. 어떻게 하면 저 식이 나올까? 어? 유리함수처럼? 어떻게? 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니? 여태까지 두 반에서 했는데 두 반 다 1분을 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너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식 자체가 어떻게 변형을 했더니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어떤 다른 연산을 해서 식을 변형을 했더니 g분의 f라는 게 여기에 다다닥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뭘로 나눠? fx로 나눠? fx로 나누니까 얘가 1 플러스 f분의 g 2 마이너스 f분의 g. 우리가 원하는 건 g분의 f인데? 그럼 쌤, g분의 f가 3이면 f분의 g는 3분의 1이 아닙니까?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왔죠? g로 나누면 되겠죠? g로 나누면은 g분의 f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2g분의 f 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를 씌우면 되겠다? 3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하면 얘가 뭐가 되니? 5분의 4가 되겠네? 요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죠. 그리고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 좀 일찍 다은이는 휴대폰이 꺼져서 알람을 못 들었대. 이제 일어났대. 자, 물론 66번을 활용해서 67번처럼 뭐 똑같이 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68번에서 71번은 다 동일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문제들은 한쪽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71번 가볼게.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갈게. 자, 일단 fx에서 물론 이 꼴하고 이 꼴을 조금 전하고 비슷한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리미트 fx는 2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fx가 2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gx는 4로 수렴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fx 쪽에는 뭘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고 gx 쪽에는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값은 1 집어넣으래. 그럼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산수 연산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수렴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72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76번도 똑같은 겁니다. 자, 72, 76이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딴 반에서는 72를 했는데 우리는 76을 하자.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형태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값을 무한대로 가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상수로 보내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보내는 게 나왔을 때 유리함수에서 x분의 1 이렇게 됐었네, 그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듯이 이렇게 되고 x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에 근접한다 이렇게 해서 0이 나왔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조건을 한번 봅시다. 무한대라는 것은 이 x 값이 1부터 출발해서 양수 쪽으로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숫자의 값은 0에 근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것은 요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집어넣었을 때
무한대분의 분자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상수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러면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요거를 요 문제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고 출발할게.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것은 0에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여기가 어떤 숫자로 나왔으면은 G가 그 숫자네? 그럼 F는 무슨 숫자네?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뭐냐면 무한대가 분모에인데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이 식을 분모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를 gx를 적으시고 분자, 상수로 수렴하는 1로 수렴하는 요 식 자체를 분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2fx 같이 적어 마이너스 3gx 이렇게 적겠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가 분배가 되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1로 상수로 수렴한데 그러면 이것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빨간색 내용으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여러 개 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트 형태로 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 gx분의 fx 그 다음에 요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했더니 얘가 0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요 놈이 2분의 3이 들어가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리미트 x 값을 무한대로 할 때 gx분의 fx 이렇게 되면은 얘가 2분의 3이 되면은 저 식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찾아내기만 하면 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 분모 분자를 gx로 나누면 gx분의 f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전에 풀었던 그 레벨 1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레벨 3, 여기서부터는 레벨 1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상수 나왔을 때 무한대에 있는 식을 분모로, 상수를 분자로. 이 상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수는 그냥 아무 숫자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9번 유형은 얼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와, 75번 할 수 있을까? 이거 딴반에 안 해줬네? 이거 어려운데? 식 변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안 해줬을까? 모르겠네. 자, gx분의 fx나 fx분의 gx가 있듯이 x-1분의 fx면은 8,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얘하고 똑같아지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이 곱해지는, 더 식이 많이 들어있는 요게 중요한 식입니다. 특히 이 분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 놈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큰 분수식으로 할 건데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분모 분자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똑같은 값으로 나눴으니까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서 남는 것이 여기가 x-1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랬더니 x-1분의 fx는 뭐가 된다고? 8.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결국 수렴하는 값은 극한값은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 곱해져 있는 식을 분모 분자에 나누다 보면 자동적으로 앞에 붙어 있는 게 왜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유형 9. 그래서 유형 7, 8도 어렵지만 유형 9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잘 기억을 합시다. 75번도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야 되겠다. 왜 안 해놨지? 그러면 이제 10번 유형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유형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대표 유형인 77번이 가장 복잡하네. 자, 하나도 어렵지 않다. 우리는 7, 8번 유형을 했기 때문에 10번 유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얘가 77번 문제다. 자, 셋 다 뭐냐면 만약에 세 개 중에 그래프가 더 복잡하게 나와서 얘는 2로, 얘는 3으로, 얘는 1로 하면은 다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만 해놓으면은 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에 대한, 이 식이 조금 복잡하네. 그런데 2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최종적인 결과가 같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두 식이 2 플러스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지면서 2 마이너스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fx, gx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저 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 2 플러스를 하든 2 마이너스를 하든 둘 다 0에 근접하니까 0, 0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럼 fx는 0에 수렴하는 거야. 근데 gx를 잡으니까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이고 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gx는 수렴하지 않아. 근데 저런 연산을 했을 때 수렴할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f와 g를 더하래. 그러면 우극한에서 두 개를 더했더니 3, 좌극한에서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 같지 않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곱해서 더하래. 얘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9, 얘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9. 그러면 얘는 9라는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곱하래. 두 개 곱하니까 0, 두 개 곱하니까 0. 그래서 얘는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이게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9번 유형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럴 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은 그러면 대부분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주어진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그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 주어지고 얘가 3이 주어지면 두 개 더해서 0, 두 개 더해서 0. 그래서 기억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래프가 주어진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실도 안 시원하네. 재호쌤 교실 안 시원하다는데? 안 덥니? 그래? 나만 더운 거야? 자, 그래서 10번 유형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유형.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더 하고 갈게. 82번. 자,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할게. 자, 82번에서 일단 주어진 걸 한번 봅시다. 얘는 우리가 1번 유형부터 해왔던 1에 대한 우극한 값,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당연히 얘는 2네. 마이너스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식으로 되어 온 것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잘 보면 0 마이너스 fx 0 마이너스는 뭐니? 라고 했더니 얘는 4에 수렴하고 있네? 수렴하는 거죠.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4를 적는 거야. 근데 밑에는 무슨 식이니? 1차식. 1차식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그럼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0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값을 구하면 돼. 처음에 애들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혼돈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풀어봤다. 그러면 10번 유형까지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되겠네. 자, 10번 유형까지 됐고 11번 유형 가보도록 할게. 와. 자, 11번 유형까지 하면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대.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요 식과 이 식은 동일하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할게. 자, 그래서 리미트 a라는 건 어떤 숫자여도 상관이 없어. x-a분의 f의 x-a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한번 해줄게. 왜 저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치환하는 거, 또는 두 번째, 여기에 있을 때, 자, 요걸 좀 잘 기억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 때는 요 놈이 힌트가 돼. 항상 얘를 치환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돼 있을 때 x, a 하고 화살표를 뭘로 생각하냐면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꾼,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꾼, 요 식에서는 지금 둘 다 똑같은 개념이야. 그렇지만 요거를 가지고 치환하는 걸 찾아낼 때는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꾼 그것을 다른 걸로 치환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일 때, 심한 문제일 때. 근데 지금은 얘를 t로 치환하든 얘를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꿔도 똑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겠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x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니? 얘가 a에 가까워지네? 그러면 이 값은 뭐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t 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치환 과정 하나, 그러면 치환한 문자가 어디에 근접하는지 하나. 그랬더니 리미트 t 값이 0으로 간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x-a라는 요거 두 개를 t로 바꾸니까 t분의 ft라는 조금 간단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식은 서로 같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안다면 요런 문제, 지금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요게 조금 더 어려운 건데, 항상 요 식에서 얘가 뭐일 때 이런 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건 반대야. 그러면 요거를 밑에 걸 생각해봐. 리미트 x 값이 1로 간대.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필요한 게 x-1분의 f의 x-1 하고 곱하기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를 여기다가 씌운 거는 리미트 x 값이 0일 때 x분의 fx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얘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았으니까 a가 a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이 요 식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리미트를 여기다가 씌우면 결국 얼마? 24가 될 것이고, 그런데 얘가 여기에도 씌워져야 되기 때문에 x분의 1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치환하는 게 요거 형태 나오면 무조건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와 있대. 리미트 x 값이 7로 나와 있고 여기가 x-7분의 f에 x-7 나와 있으면 그냥 요식은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fx하고 같다는 것을 조금 빠르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숫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86번 갈게. 86번은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얘는 결과 자체는 x분의 fx가 나왔는데 지금 아까 이 형태 거라고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약간 벗어나서 너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형태다. 자, 그래서 아까 치환할 때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뭐를 치환할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60-70%는 뭐냐면 x 괄호 안에 어떤 식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합성함수처럼 거쳐오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괄호 있는 요 부분을 t로 치환하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x 자리에 x가 아닌 x분의 1 유리함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첫 번째로 x분의 1이라는 것을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생각해봐. x 값이 어디로 가니? 0 플러스로 가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니? 아까 생각해봐. 어떤 숫자 상수가 있는데 분모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뭐라고 했니? 0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0에 수렴한다? 자, 이제 하나 더 나왔다. 어떤 상수가 있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겠대? 분모가 점점점 작아진대. 자, 분모가 계속 커지면은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지고 분모가 점점점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뭐에 가까워지겠니? 무한대가 되겠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 같이. 그래서 얘는 무한대. 이제 나올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가지 개념. 물론 우리는 기본 개념으로도 풀 수 있죠. 얘는 그냥 필히 외워야 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풀이를 할 때 하는 방법은 이런 풀이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0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에 근접하면 계속 커지네. 그래서 t 값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바뀌겠네. 맞죠? 똑같은 결과야. 근데 얘는 이렇게도 해놓자. 상수의 부호나 0-나 이런 것 때문에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음의 무한대. 이 빼먹을 뺐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변환해 볼게, 얘들아. 리미트 t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x분의 1은 t로 되겠대. 그러면 x는 뭐 집어넣어야 되니?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역수치에서. 얘가 역수가 취해서 x가 되면 얘 역수치에서 t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t분의 ft 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분의 1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식이 바뀌겠네, 그지? 요거는 이제 필기하지 말고 너희가 나중에 풀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리미트가 얘를 만났대. 자, t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거야. 요거 x를 t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얘 리미트가 t가 있는 요거로 가볼게. 얘가 무한대가 돼버린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얘는 0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니? 1이 되죠. 그럼 얘 넘기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얘는 3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답이 없는데? 아니네. 마이너스 1이네. 여기 2인 줄 알았다.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는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영상은 촬영돼 있으니까.
그쵸. 11번 유형도 꽤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 중에 테스트는 소단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A1, 화요일 날 A2가 요 11번 유형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엄청 많다, 진짜. 그 대수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의 A 단계하고 함수의 극한의 A 단계는 꽤 다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선생님은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가르쳐 주고 조금 빠른 방법도 가르쳐 주겠죠? 근데 너희가 미적분 원에서는 너희 나름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다 되네? 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그냥 가도 상관없다, 얘들아. 그리고 내가 빠른 방법이라고 했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오면 얘기해줘. 나도 배우게. 웬만한 것들은 다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창의력이 좋아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쉬운데요? 꽤 많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돼. 자, 다음 유형 쉬운 거 하나만 하고 질문을 좀 받을게.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제 한 학기마다 단톡방 새로 만들 거야. 그럼 너희는 전에 있던 단톡방을 나가. 왜냐면 그 단톡방에 우리가 수많은 PDF와 막 올라가 있으니까 용량이 꽤 차지하던데? 내가 지금 그거에 카카오톡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42기인가? 42기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너희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너희는 단톡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하겠지? 자, 12번 유형부터 13번 유형은 두 개가 똑같이 0분의 0꼴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약간 더 빠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일단 첫 번째 0분의 0꼴에 대해서 극한에 대한 유리식이래. 뭐가 0분의 0꼴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를 다항식이니까 2를 분모에 집어넣었어. 0되죠? 2를 분자에 집어넣었어. 0되죠? 그러면 0분의 0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볼게. 3분의 0이 있을 수 있니? 있을 수 있죠? 얘는 0이야. 그러면 0분의 3이라는 거 있을 수 있니? 없죠? 근데 얘가 0에 근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제 조금 됐다, 그치?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0분의 0꼴은 얘도 0에 근접하고 얘도 0에 근접하면 0.1, 0.11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이 0분의 0꼴은 어떤 값으로 무조건 수렴하는 극한값이 나오는 첫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0분의 0꼴은.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다항식일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공통인수를 약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리미트 이렇게 돼 있어서 x값 이렇게 돼 있는 a 요거를 x에 대입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 그래서 세 단계만 거치면 이 형태는 무조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요때 이 공통인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야. 나중에. 왜냐면 지금은 숫자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저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그 미지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 이 공통인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공통인수라는 것은 리미트 이렇게 했을 때 x값이 a로 가겠대. 우리는 a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 공통인수는 x-a가 무조건 분모 분자의 공통인수로 존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식도 마찬가지지. 분모에 2 집어넣어서 0되고 분자에 2 집어넣어서 0되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값을 2로 할 때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기 위해서 x-2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 할 것이냐? 공통인수, 약분한다. 왜? x값이 2에 근접하는 거지 2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x값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다. 그래서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분자는 12가 될 것이고, 그래서 3에 수렴한다라고 해서 0분의 0꼴은 무조건 수렴하는 극한값의 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전부 다 가능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준영아,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겠니? 그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0 되니까 x 플러스 2를 분모분자의 인수를 가지겠네, 그치? 왜 그거를 먼저 해야 되냐면 3차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 왼쪽 거는 뭘 인수로 다 가지겠니? 1 집어넣어서 0 되니까? 다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전부 다. 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x 플러스 1이 약분되는 게 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쉬운 형태다. 어렵지 않은 형태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라스트 문제. 분모에 1 집어넣으니까 뭐 되니? 0 되죠? x 마이너스 1 있네. 분자에 1 집어넣으니까 뭐 되니? 0 되는 건 맞죠? 그러면 x 마이너스를 인수를 가질 건데 10제곱이야. 어떻게 해야 되니? 1을 인수로 가진다면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면서. 그럼 10차식이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를 하라니까?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는 0이 됐대. 그럴 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다항식에서? 다 까먹었어? 하마, 뭐가 있었니? 비정계수법? 네 글자. 그렇지. 크게 얘기해줘도 돼. 조립제법이 있었죠. 근데 저걸 조립제법 하겠니? 절대 하지 않겠죠.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항식에서 나랑 수업했던 학생들은 이 공식을 본 적은 있을 건데, 자, 일단 예를 들어서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할게. 1을 집어넣으면 는 0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이 되고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도 1 집어넣어서 는 0이 돼서 x-1 되고,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곱셈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쭉쭉쭉 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수가 3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n이 뭐든 간에 1 집어넣으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면서, 그러면 요 식은 1 플러스 x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 오는 차수가 뭐냐면 얘보다 하나 작은 차수부터 쭉 내린 차순으로 1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에 n-1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모르면 저걸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 적어 놓자. 뭐 흰색들은 적을 필요 없고 밑에 빨간색 공식만 적으면 되지 않을까?
됐죠? 그 다음 필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자, 그래서 일단 분자만 볼게. 그런데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x가 있는 지수가 2, 4, 6, 8, 10 이렇게 5개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5가 있죠? 그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1 5개로 찢으면서 쌍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6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8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중간 과정을 좀 거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x-1하고 x 플러스 1 다 적진 않을 거야. x-1하고 얘가 x의 세제곱부터 해서 쭉 해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x-1하고 x의 5제곱부터 해서 쭉 가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x-1에서 x의 7제곱부터 쭉 가서 플러스 1. 마지막 x-1 해가지고 x의 9제곱부터 해서 쭉 해서 플러스 1 여기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각각? 그러면 쭉 갔을 때 분모가 이제 x-1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약분하겠죠? 분모 분자에 있는 x-1 0분의 0꼴을 만드는 것들을 다 약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 값을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준영아? 4가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6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8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10 이 값들을 다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더하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런데 좀 알아놔야 되는 거는 자 분자의 차수가 0분의 0꼴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어떤 인수를 가지면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면서 고차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결과는 그냥 지수의 합이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지수를 2, 4, 6, 8, 10 이거 더하면은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결과는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일단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저렇게 적어 놓을게. 이 중간 과정 이거 푸는 거는 너희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와, 저쪽 칠판부터 이쪽 칠판까지 쓰는 거 우리 부분분수 이후로 처음이다. 풀이는 적지 말고 저 빨간색만 적어. 다음 주 목요일. 다다음 주 목요일. 아직 멀었어. 내가 다음 주에 특강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야, 방학 끝나고 방학하고 바로 시작하네. 아, 힘들겠다. 6시간씩.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실전 유형 12를 위해 조금 다른 0분의 0꼴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대학교 교육과정의 방법이 있는데 물론 모든 학원에서 다 설명하고 모든 인강에서도 설명을 해줄 것 같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을 12 위에다가 적어 놓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딱 시작하면은 나한테
이것들을 로피탈의 정리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한 번 더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 유형 13을 넘어가든지 뭘 하도록 할게. 알았죠? 아직 5분이 남았습니다. 질문 받을까? 5분이면 그래도 두 문제는 질문 받지 않을까? 숙제를 한 것 중에 큰 레벨 3 말고 어떤 유형 다시 봤는데 적지 마라 해서 안 적고 다시 풀어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봐도 또 안 되고, 아니면 영상을 보기 귀찮아서 나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을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유형이 있으면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 혹시 몇 번 유형 쪽이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까? 5번 유형? 가볼게.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진짜 좀 까다로워요. 절대값은 100%, 그런데 가우스는 나올지 안 나올지 학교 선생님한테 문의. 5번 유형에서 안 푼 거 일단 얘기해 볼래? 오 번 유형이라면 번호 뭘로 해볼까? 고민 중이야? 40번. 자, 40번을 할 때 얘는 절대값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원하는 것은 좌극한,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좌극한 값이 2가 나오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 값이 2보다 작다?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2에 대한 좌극한이다? 그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 값이 2 이상. 그러면 좌극한이면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할 때는 요식. 얘는 2에 대한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좌극한에 대한 극한값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라는 것을 2보다 약간 작은 거니까 2라는 것을 좌극한을 찾기 위해 여기 집어넣었더니 얘는 1이 나오네. 2가 아니니까 얘는 이 a를 만족하는 값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봤더니 이 값이 2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 a 값은 마이너스 2다. 요거는 조금 절대값하고 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극한이 2 나오는 그 a 값만 찾으면 되니까 범위를 봐서 좌극한을 나타내는 숫자가 뭔지 요것만 판단을 해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또 딴 사람들도 요 중에 다른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44번은 저번에 했던 것 같고, 46번? 46번에서 한번 힌트를 가볼게. 출발을. 일단 미지수가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기억이 가장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a를 없애버리니까.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기억에서 x 값이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면서 x분의 a가 0이면 절대값 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우리는 0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0에 대한 극한값을 할 때는 우리는 0 플러스 하나와 0 마이너스 하나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죠. 0 플러스면 x는 0보다 큰 양수야. 그럼 얘는 그대로 풀려야 돼. 그래서 x분의 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면 반대로 풀려야 돼.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해서 얘는 1 플러스 x분의 b,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b라고 식을 번분수에 의해서 유리함수로 조금 바꿔줄 수는 있겠네. 근데 b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잖아. 자, 그러면 x 값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b 값이 0이면 1, 마이너스 1,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맞죠? 그런데 b 값이 양수일 때랑 b 값이 음수일 때도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기억은 참이야. 근데 이 셋 중에
두 개는 존재하지 않고 한 경우는 존재한다라고 하면 기억은 틀린 게 돼버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중요한 거는 얘가 유리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양수면, 잠깐만,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그러면서 B값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얘가 0 플러스래. 0에 근접하는데 오른쪽에서 근접하면 얘는 무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B값이 양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0 플러스면은 얘가 무한대. 무한대는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 음수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0 플러스면 음의 무한대. 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음의 무한대. 그러면 셋 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려니까 그래서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또 한번 해석해 보시고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또 해줄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